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3년을 못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는지 아세요? 그 말 하나에 저는 수없이 잠을 설쳤고, 그 공포는 어느 한밤중 깊은 정적 속에서 제게 속삭였어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인가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연결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새벽 2시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을 꼭 쥔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걸까? 올해로 여든하고도 2살. 제 이름은 김선자예요. 혼자 산 지 5년째.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제 삶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물론 정기적으로 연락은 해요. 문자 한 줄, 통화 한 번. 하지만 정작 제 옆에 있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이따금 친구들이 말하곤 해요. 전자씨, 이제 혼자 살기는 힘들지 않아?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그동안 저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며 버텨왔거든요. 밥이 없어도 된장에 밥 비벼 먹고, 심장이 조여도 병원 갈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걸 우선했고, 비라도 내리는 날엔 멍하니 창밖만 보다 하루가 끝나곤 했죠. 그래도 제 발로 걸었고, 제 손으로 밥을 했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볼 수 있다는 것에 작은 자존감을 붙들고 있었는데, 요양원이요. TV에서 본 요양원의 이미지는 잊히질 않아요. 침대가 쭉 늘어선 병실,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 면회 한 번이 전부인 가족의 온기. 그런 곳에 가면 정말로 삶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그렇게 되뇌었지만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던 어느 날, 화장실까지 가는 일도 벅차더라고요.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엉덩방가를 찧은 날, 결국 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이젠 혼자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렇다고 자식들과 같이 살자니 큰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며 말은 했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올 며느리의 미소, 사위의 조심스러운 눈길이 훤히 보였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아니, 그건 제 노후가 꿈꾸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간병인을 둘까 했지만 연금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었죠.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 종일 우울해졌어요. 마치 제 존재가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날은 뉴스도 독이 되더군요. 노인 고독사 증가, 요양병원 학대 실태, 빈곤율 OECD 최고. TV를 껐어요. 텅 빈 방 안에선 시계 초침 소리조차 웅장하게 울렸어요. 그게 저를 더 고요하게 만들었죠. 외로운 고요, 침묵의 폭력처럼. 옆집 임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쓰러져 계셨대요. 발견한 건 우연히 방문한 통장이었죠. 큰딸네 집에 갔다가 눈치 보여 며칠 만에 돌아왔던 기억도 또렷해요. 명절의 따뜻함 대신 짐이 되어 돌아오는 기분. 그 기분은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간 박 할머니를 찾아갔을 땐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아 왔죠. 휠체어에 앉아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눈빛, 정말로 사람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앞에 놓인 선택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해봤어요. 혼자 산다, 불안, 사고 위험, 외로움, 자식과 산다, 눈치, 죄책감, 답답함, 요양원에 간다, 일상의 상실, 존재의 흐려짐. 이게 나라는 존재의 마지막인가? 정말 이대로 사라져야 하나? 그때 전 알았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생존이야. 하지만 인간은 참 신기하죠. 바닥까지 내려갔다 생각한 순간 문득 어떤 문 하나가 열리곤 해요.
그 문을 두드린 건 의외로 스마트폰 교육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열린 아주 작은 강의. 거기서 만난 한 젊은 부부가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마치 꺼지지 않는 전등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젊은 부부, 민수 씨와 지은 씨가 제게 했던 말들이 자꾸만 맴돌았거든요. 어르신, 젊은 세대랑 함께 사는 실버 공유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산다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과 무슨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번져나갔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복지관 교육 마지막 날,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죠. 아니나 다를까. 민수 씨 부부가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작은 원룸도 보증금 1,000, 월세 80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엔 2, 3, 3층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이 딱 그래요. 1층에 제가 살고 2층, 3층은 빈 채로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 순간 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와 함께 살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생소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양원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덜 무서웠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예전엔 단순히 불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민수 씨 부부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제 집 한번 보실래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제 집을 둘러봤고 2층과 3층을 보며 민수 씨는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집이 따뜻해요. 관리도 잘 돼 있고요. 지은 씨도 미소를 지었죠. 저희가 2층에 살고 어머니는 1층에 계시면 어떨까요? 완전히 독립된 공간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의 체험 기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처음 며칠은 참 설레었어요. 아침이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냄새 좋은 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민수 씨가 못도 받고 형광등도 갈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몇 년간 벽에 걸지 못한 액자가 그날 바로 걸렸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그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죠. 일주일째 되던 날, 제가 새벽 6시에 청소기를 돌렸거든요. 어르신들 중엔 이른 아침형 인간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밤늦게 자다 보니 아침에 조금 힘들어요. 혹시 청소는 저녁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저도 좀 상처받았어요. 청소도 마음대로 못해 라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저녁에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민수 씨가 말했어요. 대신 저희가 어머니 아침 산책에 같이 나가드릴게요. 어떠세요? 그 말에 속상함이 스르륵 사라지더라고요.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생활 생각보다 더 이상하게 즐겁더군요. 지은 씨는 제가 담근 김치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머니, 이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책으로는 절대 못 배우겠어요. 저는 또 지은 씨한테 스마트폰으로 사진 정리하는 법을 배웠고요. 민수 씨는 주말마다 마치 아들처럼 저를 위해 이것저것 고쳐줬어요. 제가 말했죠. 어휴, 민수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집 지금쯤 곰팡이로 덮였겠다. 민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에 저희가 더 살맛나요. 사실 이 집에 오면 퇴근하고도 집에 일찍 오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수 씨와 지은 씨가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셋이 껴안고 울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진짜 집의 모습이었나 봐요. 사람의 온기, 서로의 숨소리,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물론 걱정도 있었죠. 혹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나를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젊은 부부 생활에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당신도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졌거든요. 아침 햇살이 현관 유리에 부딪히며 자꾸 조용한 빛을 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 중얼거렸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지.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슬며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계약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계약서요? 그 말에 처음엔 기분이 상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월세 세입자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 웬 계약서냐고요. 하지만 민수 씨는 말했죠. 어머니, 서로 오해가 없게 하려면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권리도 책임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복지관에서 들었던 복지사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가족이 되어도 계약서는 꼭 쓰셔야 해요.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월세 금액과 공과금 분담 방식, 생활 공간 구분 및 공용 공간, 사용 규칙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종료 절차. 제일 고민스러웠던 건 월세였어요. 시세보다 많이 낮은 금액으로 제안했거든요. 대신 공과금은 정확히 나누기로 했어요. 지은 씨가 말했죠. 어머니, 이 정도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죠. 원래 살던 집은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실제로 제게도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 살 때는 전기세, 수도세조차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나눠지니 숨통이 트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주제가 가족 간엔 참 조심스럽잖아요. 하지만 계약서가 있으니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깔끔하게 처리됐고 서로 불편할 일이 없었어요. 그 덕분일까요? 저희는 점점 더 진짜 가족처럼 변해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흘러도 불편함은커녕 더 가까워졌어요. 그 즈음 지은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말투의 순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죠. 저희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기쁨, 놀람, 두려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들. 내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지금처럼 평화로운 이 일상이 깨지는 건 아닐까.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속마음을 지은 씨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기로요. 지은아, 혹시 말해도 될까? 할머니, 저희도 고민 많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 씨도 퇴근 후 저를 붙들고 말했죠. 어머니, 저희 맞벌이라서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제가 보육비 대신 아이를 봐줄게요. 제가 아이용 반찬도 챙기고 입덧할 때 먹을 음식도 준비할게요. 그 대신 월세는 조금 줄여줘도 돼. 그 모든 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팀이야. 지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기가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변화에는 또 다른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죠.
지은 씨의 친정어머니가 처음 집에 오셨을 때 조금은 긴장했어요. 서로의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혹시 비교당하진 않을까. 그런데 지은 씨가 양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 엄마세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서로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웃음이 났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니. 이건 마치 학문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사회실험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가족이란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건 아닐까요? 사회학자들은 흔히 가족을 혈연 중심의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 확장된, 유연한, 실용적이며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함께 살기로 선택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혈연보다도 더 단단한 신뢰로 묶인 사이였죠. 이제 민수 씨와 지은 씨,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제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시간은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은 손뜨개질을 다시 꺼내 들고 아기 옷을 뜨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괜스레 불안해서 하루 종일 주방을 맴돌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지은 씨는 가만히 안아주며 말했죠. 어머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느끼는 감정도 다 안다잖아요. 어머니도 아기 생각하면서 행복해지셔야 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나이 80 넘은 노인네가 무슨 산모처럼 굴까 싶지. 지은 씨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요,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진짜 든든한 엄마예요. 저도 처음이라 떨려요. 저도 그랬죠. 나도 손주 키우는 건 처음이야. 둘이 깨르르 웃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웃는 소리만으로도 집안에 햇살이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 씨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침대 조립, 베이비카 설치, 세탁기 필터 청소까지.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임산부는 먼지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네요.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친구, 진짜 우리 아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첫째, 밤에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둘째, 제 일상과 산후생활이 부딪히지 않게 조율할 방법. 셋째, 세대 차이에서 오는 육아 간의 충돌 가능성.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의 주제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지은 씨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 울음 때문에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게 될까 걱정이에요. 괜찮아. 내가 몇 년을 새벽기도 다닌 사람인데 그깟 울음소리야. 자장까지. 민수 씨도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어머니, 새벽에 같이 우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시작된 회의는 현실적인 조율로 이어졌어요. 아기 방은 2층 끝방으로, 1층은 최대한 조용히 유지, 야간 수유는 교대로, 어머니는 새벽 산책 시간만 유지. 우리는 마치 작은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출산일, 민수 씨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이에요.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난 날, 저는 영상통화로 손주의 울음을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주 튼튼하게 울어요. 지은 씨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제 눈가도 벌써 젖어 있었죠. 며칠 후 산모와 아기가 퇴원하면서 우리 집은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어요. 기저귀, 우유병, 분유통이 식탁 위에 놓이고 저녁엔 젖먹이는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죠. 어느 날 손주가 제 품에 안겨 잠든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삶이지. 물론 충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끓여두던 미역국이 너무 짜다고 했을 때 순간 섭섭했죠. 우리 때는 이 정도 간이 딱 좋았는데. 지은 씨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저염식으로 해요. 모유 수유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냄비를 꺼내 묽게 다시 끓였죠. 그러고 보니 세대마다 건강에 대한 상식도 다르더라고요. 이건 마치 학계에서 논쟁 중인 주제 같았어요.
모유 수유 기간은 6개월이 적절한가? 12개월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의사들도 다르게 말하니까요. 저는 그저 지은 씨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란 결국 같이 결정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 후로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30년 전 아이 키우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부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들은 제 경험에서 오는 작은 지혜들을 배워갔어요. 예컨대 아기 설사엔 찹쌀풀을 조금 끓여주면 좋다는 것처럼요. 이건 의사도 모를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은 씨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어머니의 건강 레시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셋은 마치 세대를 초월한 삼각대처럼 단단해졌어요. 아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내 꼭지점이 생긴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탱했고 보완했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제가 짐이라고 느끼지 않게 됐어요. 지은 씨가 말했죠. 어머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첫 선생님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것만큼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없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발견한 5가지의 놀라운 행복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당신도 그 행복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살다 보면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따뜻함이 있어요. 마치 겨울바람 속에서 벗겨진 장갑을 주워주는 손처럼 말이죠. 민수 씨와 지은 씨,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손주와 함께 살아가며 저는 5가지 행복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건 이전의 인생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느리지만 단단한 기쁨이었죠. 첫 번째는 일상의 따뜻함이에요. 예전엔 저녁마다 TV만 바라봤어요.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 드라마 속 허구의 감정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회사 앞에서 산 건데 엄청 달아요. 지은 씨가 건네주는 귤 한 조각이 온 세상을 감싸는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지은아, 내 입덧엔 이게 좋다더라. 무염김치 담갔어. 냉장고에 넣어뒀다. 작은 정성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덮는 이불이 되죠. 식탁 위에 국 한 그릇, 현관문 너머의 발자국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찌개 끓는 소리.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이전엔 얼마나 결핍되었던 건지 새삼 알게 되었어요. 정적은 깊고 무거웠지만 소음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민수 씨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 이런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덕분에 퇴근길이 덜 젖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존재가 되었죠. 지은 씨가 저녁 늦게 퇴근할 땐 저도 괜스레 불이 꺼진 복도를 다시 밝혀두곤 해요. 어머니 덕분에 집이 집 같아요. 책임이라는 말은 때로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집에선 그게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에요. 서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삶은 훨씬 단단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배움이에요. 어머니, 막장 만드는 거 그때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지은 씨가 작은 종이에 필기를 하며 제게 물었어요. 막장 하나 만드는 것도 세대 간 전수의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영화 예매하는 법, 인터넷 쇼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쿠폰까지 적용하시네요. 민수 씨가 장난스럽게 말하던 날 전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요즘 사람 다 됐네. 우리는 서로의 세상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세대 차이, 그건 때때로 즐길 수 있는 퍼즐 같았어요. 조각을 맞추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완성됐을 땐 훨씬 넓은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네 번째는 안정감이에요. 요양원을 떠올리며 불안했던 밤들, 혼자 쓰러질까 두려웠던 순간들, 이제는 기억이 흐려졌어요. 왜냐고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하루를 버티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큰 집이라도 혼자라면 벽이 좁아 보여요. 하지만 셋이 사는 이 집은 크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죠. 그리하여
이제 저는 미래가 덜 두렵습니다. 혼자서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삶의 활력이에요. 어머니, 주말에 우리 시장 구경 갈래요? 지은아,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줄까? 너희 친구들 초대해. 이전엔 매일 같은 하루였어요. 해 뜨면 밥 짓고, 해 지면 불 끄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이 새롭고, 계획이 생기고, 기대가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년 추석이에요. 민수 씨 어머님과 제가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던 송편이 결국 하나의 접시에 담겼고, 지은 씨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제 딸들이 그걸 보고 말했어요. 다음엔 우리도 같이 해요, 엄마.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A가 다른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아기가 옹알이 하는 소리에 아침을 맞이해요. 어느 날은 젖병을 소독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또 어느 날은 지은 씨와 함께 이유식을 만들며 웃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기가 행복해요. 지은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내가 그날 스마트폰 교육을 들으러 가지 않았다면, 만약 민수 씨와 지은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요양병원 침대 위에 누워서 형광등 불빛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샜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기적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결과 같기도 해요.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실 건가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눈치를 보며 사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 내 노후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 생활 방식은 어쩌고, 사생활은 어떻게 유지하지? 혹시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 모든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단지 특이한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될 미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바쁘고, 노인은 늘어나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새로운 노후의 해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방식,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가족, 서로를 짐이 아닌 자원과 지지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생활. 바로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삶입니다. 물론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시작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 4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신원 확인, 같이 살 분들의 신원, 직업,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단순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충분한 알아가는 시간, 최소 일주일은 시험 동거 기간을 가져보세요. 생활 습관,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계약서 작성 민수 씨가 초수음 이야기했을 때는 생소했지만 지금 와선 너무나도 고마워요.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정 문서로 남기는 걸 추천해요. 경제적 조율 공과금, 식비, 주방 사용, 생활비 분담 등은 초반에 꼼꼼히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유연하게 협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길 마음, 이건 법으로 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계약서를 써도 오래 못 가요.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용히 여쭙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무기력한 침대 위의 끝자락인가요? 가족의 집에서 불편한 미소를 짓는 하루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 웃으며 국을 끓이고 손주의 울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삶인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용기로 시작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엿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쩌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내일을 꿈꿔봐요. 이제는 불을 끄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 하나 켜둔 채 천천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여든을 넘긴 여성 김선자 씨가 요양원 입소의 공포와 외로움을 이겨내며 젊은 부부와의 주거 공유를 통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 자녀 의존, 혼자 살기라는 기존 선택지에 절망하던 그녀는 복지관에서 만난 젊은 부부 민수 씨와 지은 씨의 제안으로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통한 권리와 책임의 명확화, 일주일간의 시험 동거, 그리고 출산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변화다를 겪으며 그녀는 외로움이 아닌 연결과 배려로 가득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며 경험하는 작은 배려, 새로운 배움, 경제적 안정, 일상의 따뜻함,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5가지 행복을 발견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립니다. 또한 가족의 정의를 재정의하며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조용히 증명해냅니다. 마지막엔 시청자에게 묻습니다. 요양원, 자식의 집, 혼자 사는 외로움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볼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말입니다.